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정확히 10시를 가리켜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오늘 어제 이제 부산 강연회에서 제가 어제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부산 강연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서울 강연회 때하고 이제 강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서울 강연회하고 강의 주제는 똑같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14일 날 서울 강연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상고하저 상반기에 올라가고 하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을 2023년도를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제목은 상고하저를 알면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월 14일 날 있었던 시간과 10월 28일 날 지난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디도스 공격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오늘도 인터넷이 혹시 강의를 오늘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인사드릴 때만 조명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거 TV 공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인사할 때만 이렇게 얼굴이 나와요, 조명으로. 이 조명이 좀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사드릴 때만 이렇게 조명으로 좀 하고 얼굴 비춰드리고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조명 잠깐만 끌게요. 이제 얼굴은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조명을 끄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예,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3% 저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3% 방송 보는 프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3%의 그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으로. 거기서 그 강의 진행하시는 정프로님인가 그분 통해서 깨봉수학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깨봉수학 애청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는데 그분도 약간 선글라스 같은 것 좀 이렇게 끼고 방송 진행하시죠. 왜냐면 이 조명이나 이런 게 눈이 많이 혹사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강의는요, 크게 두 파트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주식.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왜 그런 쪽이 가능성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특히 건설주, 조선주.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지금 뜬금없으시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하고 조선주, 건설, 조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없는 분야죠. 그리고 소재, 요 파트에 대해서 그럼 반도체가 못 가느냐? 2차 전지가 못 가느냐? 자동차가 못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를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건설, 조선, 다음 주에 소재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야, 박한 쌤이 반도체 다 팔으라고 그랬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반도체 다 팔고 조선 건설사라 그랬대. 그리고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혹은 뭐 그동안 올랐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게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여기서 애들이 이쪽 파트, 반도체 중심,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이런 상승세에서 주 초반에는 이것들이 가겠지만 화요일 날부터나 혹은 빠르면 월요일 날부터 건설, 조선, 소재도 일순간적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약간 좀 LG 거만 그런 것 같은데, 디도스 공격을 조금 받고 있죠, 지금. 한국, 저기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터넷 사정이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제 것도 끊길 수 있어요. 제 것도.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이 하다가 끊기면 재개가 되지 않으면 10분 내로 재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상태에서 그냥 끊기는 겁니다. 아셨죠? 네. 대신에 지금 되고 있는 모든 강의는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이거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검색기 이제 2022년도 와운의 파트너 대상이 된 기념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뭔가 드릴 수 있을 게 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종목 발굴하는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제가 무료로 배포했죠. 3,000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3,000명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누르고 박한샘 세력주 추정매 자료집 신청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숫자를 아래로 제가 당겼죠. 지금 몇 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맨 마지막 나온 숫자가 2983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500명 정도가 또 계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3,500분 정도 가까이 이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 무료 문자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겠다고 신청하셨고 실제 다운 받으신 분들이 한 1,500분에서 1,700분 정도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컴퓨터 신청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나, 도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많이 준비를 했어요, 회사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2월 1일이죠. 세력주 추정 매매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모멘텀 주도주 클럽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로지 세력주 추정 매매 하는 검색기 교육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교시 저녁 8시부터 11시, 9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많이 하는 모든 매매의 기본이 되는 종목 발굴, 중장기 종목, 여기서 한 달에서 3달 하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색식 조건 설정 및 세력 추적 개입 확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뭐를 하냐면 단기 매매 종목 발굴법. 단기 및 주로 이제 저거죠.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근데 보통 한 2주 정도에 다 거의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7%에서 최대 15% 목표 수익, 종목 압축법 및 세력 실시간으로 세력 평균가 분석법. 자,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뭐를 하냐?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당일 및 단타 매매 종목. 하루에 3%에서 많게는 7%인데 보통 3%에서 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실시간 세력 추적하는 방법 만들고 활용하기. 그래서 중장기, 단기, 장중 매매 이렇게 세 섹터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활용하는 법을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이 강의를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께는 2달 동안 무제한으로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어요. 몇 개월? 2개월 무제한으로.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강의를 하지만 2달간 뭐를 하냐? 검색기를 가지고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 발굴된 종목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문자로 드립니다. 문자. 몇 개월간? 2달간. 자, 그리고 문자로도 드리지만 일주일에 1회 매주 수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원래 수요일 날 계획을 했었는데요. 수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수요일 날 했다가 3월부터는 목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로 잠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씩 혹은 90분씩 교육을 진행해요. 총 5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총 7회가 될 겁니다. 왜? 거의 매주 해요. 사실 실제 하다 보면. 그래서 검색식을 가지고 오늘은 이거 매매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죠. 어떤 종목 사고 어떤 종목 검색식에서 발굴된 오늘 데이 트레이딩 종목 2개, 이번 주 단기 종목 3개, 여기에서 각각 10%씩 혹은 데이 트레이딩은 뭐 단기로 20%, 중장기는 이번 주 거는 5%씩 일단 내일 또 5% 더 산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검색식이 여러분 건 보는 거나 전화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내드린 종목에서 여러분들도 그 종목을 똑같이 봐가면서 왜 20개 종목에서 박한샘이 이걸 선택했지? 그거를 제가 마감 방송에 이렇게 녹화를 떠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이렇게 해서 했구나 오늘 하루 그래 이걸 오늘 그래서 절반 정렬하겠구나 데이 트레이드는 오늘 이렇게 해서 2개 종목 끝냈고 아까 그래서 이거 손절하라고 그랬고 저거는 그냥 5%에서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냥 쳐내라고 한 거고 이번 주 공략주는 이 삼성전기하고 LG전자 뭐 기아자동차 3개 중에서 삼성전기 LG전자 둘 중에 하나 기아차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10%씩 샀는데 내일 5%씩 더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그것들을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검색식 교육을 2월 1일 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매매를 교육을 받은 거를 갖고 실전 매매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2달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실전 매매로 문자와 그리고 이 주 1회 교육 그렇게 해서 실전 매매를 진행한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ARS로 결제를 받는데요. 3490-4514입니다. 모든 강의는 2달간 모든 녹화가 다 그대로 녹화됩니다. 2달 동안 무제한 시청이 가능해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2달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직장인분들이나 혹은 바빠서 못 들으셨던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기 공부방. 이것도 실전 매매 체험방.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녹화가 됩니다. 저녁 10시에서부터 11시 혹은 9시에서부터 10시에 매주 수요일 날 2월 달에는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라이브 하는 거는 문자로 검색식 똑같이 보고 제가 진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문자로 설명이 안 된다. 그때는 지금 방송처럼 똑같이 라이브로 엽니다. 문자 보내요. 참여하시라고. 그럼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마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장중 라이브도 짧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3490-4514인데 선착순 500명만 딱 하고 끝냅니다. 이게. 그런데 39만 원이죠. 여러분들한테 문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5만 원짜리 할인 쿠폰 보내드렸죠. 네. 무료 검색기 지금 그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검색식 이미 다운받으신 분들, 검색식은 다운받지 못하더라도 금요일 날까지 아까 그 문자 신청하신 3,500분한테는 5만 원짜리 할인 쿠폰 보내드렸잖아요. 39만 원이 아니라 34만 원이에요. 2달간. 그러니까 34만 원이면 2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검색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기간이 끝나면 평생 여러분 거 소장입니다. 2달간 가입 기간이 끝났어도 검색기는 반환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제가 탈퇴시키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만 선착순 500명한테만 가입 금액이 39만 원입니다. 500명이 넘어가면 77만 원으로 원상 복귀돼요. 자, 그래서 ARS를 신청해 주세요. 4514. 이게 지금 아직 제가 유튜브에는 화요일 날 회사에 딱 하루 그때 이야기하는데 회사 와우넷 한국경제 유튜브에서는 아직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야간 수업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달 동안 VOD가 무제한 보기가 가능하다. 2달 동안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주 1회 보충 교육이 진행된다. 체험. 그리고 모멘텀 주도주 클럽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거지. 모멘텀 주도주 클럽 장중 리딩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자로 검색식에서 발굴된 종목을 장중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 관심 종목, 그리고 세력주 단기 매매 종목 그렇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검색식 똑같이 저랑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아요. 다만 저게 라이브인데 체험 방송이라고 나오죠. 모멘텀 주도주 클럽하고는 다릅니다.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장중에 라이브를 하는 거고
검색기 체험방은 실시간으로 지금 야간 수업 하듯이 매주 수요일 날, 2월 달에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때 밤 10시에서 11시 혹은 9시에서 10시 이렇게 해서 9시에 시작하면 90분 하겠고요. 10시에 시작하면 한 70분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11시 넘어가면 서로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교육을 2달, 5회지만 사실 이게 이제 2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달, 7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증권사는 어디 걸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신증권 걸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키움증권 것도 이 프로그램 교육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키움증권 거로도 한 8, 90%까지는 카피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신청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3490-4514 신청은 되는데 원래는 한국경제TV 유튜브에는 제가 화요일 날 이걸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이 500명이 다 차겠죠. 3000명이 이미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500명이 다 차면 얘가 이제 7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2달이 끝난다 하더라도 검색기는 평생 여러분 거 소장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요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있었던가 한번 잠깐 보죠.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특히 자동차 전장 부품 주들이 월요일 날 시초가에 국내 증시에서 상당 부분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이게 미국장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예요. 이미 뭐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잘 올라갔습니다. 양봉이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근데 어제 금요일 날은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막판 30분에 한 0.6% 정도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상승했다가 이렇게 쭉 밀렸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살짝 윗꼬리를 달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윗꼬리를 달았느냐? 뭐 실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든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한국으로 따지면 2500포인트. 하나, 둘, 셋. 삼봉천정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차트는 똑같아요. 한국도 돌파를 못했죠. 2500 돌파했다가도 다시 무너졌죠. 아까 미국 똑같은 타이밍처럼 미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 아직도 2484포인트입니다 2500은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사실 미국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이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특히 나스닥이 1월 달에 1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빠졌던 거를 다 회복했어요. 다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회복은 못했죠.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거냐? 유럽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1월 달 8.8% 올랐어요. 상승폭은 나스닥이나 이런 것보다 작지만 전형적인 양음량입니다. 11월, 12월 음봉을 잡아먹고 있죠. 샌드위치 형태로. 전형적인 반등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지난 1년간 2022년의 하락을 반등을 넘어서서 하락 8개월, 지금 상승 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2배 속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유럽 증시가 상반기에 진입할 속도는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3,000포인트지만 2021년 1년도 말 2022년도 초 여기가 3,000포인트입니다. 한국은. 자, 그런데 유럽은 이제 신고점이에요. 신고점을 향해서 사실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 말은즉슨 유럽 증시의 저런 강세 현상은 우리나라만 상승한다거나 한국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우상향, 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즉,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그동안 미국 증시를 거의 카피했습니다. 싱크로율, 즉 상관 개수가 미국 증시와 95% 이상이에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 시장을 거의 쌍둥이 형태하고 똑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냥 바닥을 아직 탈출하는 분위기 수준이에요. 떨어졌던 정도를 유럽은 지금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여기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 자, 그럼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올라오는 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이 이건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건 독일이고요. 지금 이건 프랑스 겁니다.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월봉이에요. 신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은 아니지만 작년도 1월 잘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 및 종가 기준 윗꼬리가 아닌 몸통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도 1월 달이 7,197포인트 여기가 최고 높았던 점이죠. 시가 및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프랑스는 지금 거의 90%까지 다 회복했어요. 하락 8개월, 상승 4개월. 2대 1의 속도. 2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프랑스가 3월까지 앞으로 2월달, 3월달에서 1, 4분기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몇 포인트냐면 7,197, 7,200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포인트 남았어요.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즉 1.5% 정도만 더 올라가면 프랑스는 신고점입니다. 시가 및 종가 기준.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야 되겠지만 윗꼬리까지 계산해 본다면 7,384포인트니까 300포인트 남았네요. 그렇죠? 약 4.3% 정도? 에서 4.5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합주가지수 100포인트만 올라가면 15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1월달 상승 속도가 9.6%입니다. 프랑스가. 상승, 1월달 상승 한만가의 절반 수준을 2월달, 3월달 두 달 동안만 올라가 준다면. 물론 조정받고 가겠죠, 다시. 실질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자, 그러면 그런 변동성, 조정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3월달까지는 신고점 돌파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3월달까지는 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유럽 증시나 홍콩 같은 이런 아시아 증시지만 홍콩도 14%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1월 달에, 한국은 얼마만큼, 그래서 전형적인 상고 2023년도에 이렇게 1월 달이 상승한 월에는 항상 주가가 급반등하거든요. 혹은 상승인데 주로 1월 달에 올라간 때는. 지금 1월 달은 그 어느 해보다 전 세계적인 반등장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이 캐나다 같은 나라 보세요. 전형적인 양음량이에요. 멕시코 같은 이제 선진국이야 뭐 자기네들이 화폐 발행하니까 미국 놈들, 유럽 놈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멕시코 같은 나라도 13% 올랐습니다. 신흥국.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좀 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몇 퍼센트 올라요? 25% 올랐네요.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로 커버하는 거죠. 이 나라는 화폐 버리고 주식이든 건물이든 아무거나 막 붙잡는 거고 지금. 자, 따라서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조차, 스페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 스페인, 유럽 내에서 재무 건전성이 가장 안 좋은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 부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나라들조차도 굉장히 저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증시는 시장이 좋아서, 이 어떤 실물 경기만 바라보시는 분들, 실물 경기를 의식하는 거, 너무 의식해. 그러면 주식을 왜 상고하든지 이해를 못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리세션은 맞아요. 실물 경기가 침체하는 건 맞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더 자를 거고, 미국도. 실업률은 늘어날 거고, 다시 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기업들의 부도율도 더 증가할 거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천천히 침체하는 거는 맞아요. 그걸 소프트 랜딩.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거. 물가가 부작용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죠. 금리를 때려잡기 위해서 항암제를 썼어요. 치솟는 금리. 이렇게 2020년도 0.5%였던 시장금리. 10년물 고금채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을 대변합니다.
자, 그 이자율이 2021년도에 1%가 되고 2022년도에 2.5%가 되고 2023년도에 4.4%까지 치솟습니다. 2022년도에 참. 그리고 나서 지금 2020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4.4에서 지금 천천히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암적인 존재인데 항암제,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쳐올린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잡힌 거예요. 멈췄어요. 암의 종양의 근원이 되는 신호들, CPI 지수 9.1까지 치솟다가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세 달 빠지고, 네 달 빠지고, 다섯 달 빠지고, 여섯 달 빠지고 6개월 연속 상승폭. 이게 실제 하락한 건 아닙니다. 저게 실제 하락한 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에는 내 월급이 86,000원 올랐어. 100만 원 기준으로. 108만6천 원이야. 그런데 이번 달에는 91,000원이 108만6천 원에서 91,000원이 또 오른 거야. 작년 대비해서. 이해되셨죠? 작년 대비 동년 동월 급여 대비해서. 인상폭이 8.5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폭이 9.1이었는데 이제 상승폭만 좀 떨어진 거죠. 9.1에서 85,000원이 또 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암세포가 100만 개가 있어. 근데 86,000개가 늘어났어. 그 다음 달에는 91,000개가 늘어났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속도로 가면 이거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 증식 속도가 85,000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 83,000개로 줄어들고 줄어는 들었지만 누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110만 개, 120만 개, 130만 개, 140만 개. 다만 늘어나던 속도만 둔화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65,000개까지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는 속도가. 암이 그렇다고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죠. 종양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늘어나는 속도만 둔화된 거지. 그런데 항암제를 워낙 세게 썼죠. 0.75, 0.75, 0.75, 0.75. 기준금리를 막 쳐올렸잖아요. 항암제를 무진장 세게 썼잖아요. 기준금리 막 쳐올려가면서 (0.75) 0.75, 0.75, 0.75. 빨간색이 미국이에요. 0.75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12월 달에 0.5 해서 4.25. 그 다음에 2월 달에 0.25 정도 올리면 2월 1일 날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날 새벽 4시경 4.5가 되는 거죠. 일부 주는 4.75가 되는 거. 0%부터 시작한 주는 4.25 현재. 우리나라는 요 0.25 돌려서 3.5%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아까 보셨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항암제 같은 CPI 지수가 워낙 빠른 속도로 암세포가 증식하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내 종양이 어디까지 커질지 몰라요. 사이즈가. 그래서 금리를 막 쳐올린 거예요. 기준금리를. 항암제를 투여한 거죠. 다행히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암세포의 증식 속도인 CPI 지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2월 달에는 베이비 스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이비 스텝 이야기가 2월 2일 날부터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나오고 3월에도 또 베이비 스텝 0.25,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지금 주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나라조차 이렇게 스페인처럼
실물 경기가 안 좋은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 유럽 내에서 가장 지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동유럽보다 더 못 살아요. 근데 신고점 났어요. 1월달 9% 상승. 선진국이 이끄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달러 가치가 폭락해가면서 올라갔던 달러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언제부터? 9월부터. 9월 윗꼬리,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1월. 일봉으로, 이게 월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스토리죠. 114 찍었던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무너지는 달러, 이 무너지는 달러 인덱스, 즉 그동안 돈을 풀어서 킹 달러가 사실 붕괴된다. 상반기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 주식이 급등한다. 그래서 5월달 정도 되면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3월달 5월달부터 저는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을 보고 우리 생각에는 야, 테슬라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어제 보니까 100% 가까이 폭등했죠. 금요일날. 장중에 정확하게 97.78%. 종가상으로는 43%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나스닥 100 선물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6달러부터 계산한다면 45달러에서부터 폭락이 나왔는데 루시드 모터스가 자, 잘 보세요. 어제 미국장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 전기차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촌놈입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즉 미국 장이 좋을 때 가장 기대감을 모아왔던 유니콘 기업들, 상장할 때 100억 달러 이상짜리, 이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초대형 기업들. 이런 초대형 기업들 상장할 때부터 스트라이크를 뭐라 해야 될까요? 상어급.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에 뿔 달린 아주 상서로운 신이 내려준 짐승이죠. 한마디로 상서로운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루시드 모터스, 쿠팡, 알리바바. 자, 근데 45달러인데 6달러까지 폭락 나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토마.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200%가 어제 폭등 나왔었다는 거죠. 6달러에서 1월 달에 6달러에서 18달러까지 장중에 200% 폭등. 종가는 12달러. 그렇죠? 110% 이상 유지.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메타 플랫폼 380달러에서 80달러까지 90달러까지 90달러에서 지금 150달러예요. 계속 올라가요. 60%가 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게 어제 있었던 미국 장의 현상이에요. 전기차가 올랐다. 테슬라가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검색기입니다. 네, 티아나님. 네. 1+1 이벤트는 모멘텀 주도주 클럽 1+1 이벤트는 오늘 밤 12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그리고 저거는 검색기예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 102달러에서부터 180달러까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장중에 한번 잠깐 찍었죠. 75% 이상 급등이에요. 80% 가까이 폭등. 전기자동차 다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스탠프 500에서는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네. 그리고 포드 모터 컴퍼니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상고하죠. 2023년도 상반기에는 1월 달에 12월 달에 주가가 밀렸지만 주식을 팔면 안 된다. 뭐든지 붙잡고 가라. 그러면 돈이 된다. 왜?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3월 달부터 제기가 돼요. 이제. 금리 동결이. 지금 2월 달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금 주식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2월 달에 금리를 0.25, 0.75, 0.75, 0.75, 0.75 올리다가 0.5, 12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에 0.25, 3월 달에도 0.25, 5월 달에, 그래가면서 5월 달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진짜 언제 피크냐? 3월 22일부터 4월 말경까지 5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이때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에요. 금리를 동결할 거다. 혹은 금리를 내릴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수익률. 막상 금리를 동결하면 혹은 인하하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장은 실물 경기가 받침이 되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실물 경기가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실업률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완전히 잡혔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물 경기 침체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지금 1월달 상승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못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못 올라가죠. 왜? 자기 나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유럽하고 유로화, 원화, 그리고 엔화, 마르크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환율이 다 올라갔어요. 가치가. 평가 절상.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어제만 하더라도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3,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미국 놈들을 1달러 사기 위해서 똑같이 햄버거, 1달러짜리 햄버거 사 먹기 위해서 9월달에는 얼마를 줘야 돼요? 1440개를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1달러로 바꿔서 1달러짜리 햄버거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 한 개 값 얼마? 1달러. 햄버거는 그대로 1달러야. 맥도날드는. 1440원.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현 시점 1월 29일 날 1달러는 얼마? 1231원. 햄버거 가격은 그대로 1달러.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은 그대로 1달러인데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한국 돈으로 얼마 들어가요? 1231원. 앉은 자리에서 얼마 버는 거예요? 210원. 1444원에서 1231원. 그렇죠? 210원 넘게 버는 거잖아. 앉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100만 원 월급을 받으신다.
$100, 1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구매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00만 원 쓰고 내수 중에 15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15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햄버거도 더 사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됐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주식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와 있어야 됩니다. 3,000포인트. 프랑스나 독일처럼 2022년도 초 2021년도 말인 이 3,0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650포인트에서 2,700선상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영국이죠. 그렇죠? 작년도 여기가 2022년도 1월이니까 아무리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2,650포인트 맞고 떨어졌던 요 지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영역이죠. 예, 저거 윤홍님, 그건 모멘텀 주도주 클럽이에요. 검색기가 아니라. 사무장님, 예, 번호 좀 한번 여기다 올려주시겠어요? 사무장님께서. 네, 사무장님, 그거 번호 좀 한번 올려놔 주시죠.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대로 지수가 탄력을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요 구간. 2650포인트까지 가기 전에 지금 2450에서부터 2650포인트까지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 예,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 투자 심리가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야, 주식이 올라왔으니까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올라온 건 주식이 올라온 거지. 심리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투자 심리라는 것은 대중적인 의미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산 건 외국인만 샀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얼마만큼 주식을 팔았어요. 즉,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는 더 악화됐어요. 주식은 올라왔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하나뿐입니다. 2022년도 1월달 3조 원에서 마이너스 16조 6천억으로 20조 원 팔은 외국인. 작년도에. 그랬다가 7월 1일부터 주식을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지금까지 세 번 매수해서 16조 원어치를 샀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16조 원어치의 주식을 재매집했죠. 20조 원어치를 작년도에 팔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6조 원을 20조로 나누면 4, 5, 20, 4, 4, 16 80%만큼 사들였어요.
근데 이때 종합주가 지수는 몇 포인트예요? 3000포인트.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몇 포인트예요? 2500포인트. 유럽 증시는 현재 여기 와 있어요. 일부 국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연초 2022년도 여기보다 더 높은 수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수급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수는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20조 원어치를 팔았던 외국인들은 6월 말까지 20조 원어치를 팔았던 외국인들은 지금 다 걷어들였죠.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들하고 80%를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직 못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현재 2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20%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2850 정도까지가 와주는 것이 현재 환율이라든가 해외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구조나 기업들의 실적 분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럼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채울 만큼 최대한 채워넣고 쳐 올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맞이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현재 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단기적으로 보면 단타. 월요일 날과 화요일만 놓고 보면 풍전등화입니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왜냐? 어제 보시면 미국장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한국 증시하고 그렇게 썩 테슬라라든가 혹은 에어비앤비라든가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국내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줌 비디오나 아마존이나 메타 플랫폼 이런 종목들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자동차는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공격적인 종목들입니다. 다행히 이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좋겠지만 즉 먼저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자, 그런데 올라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시장 그런데 스탠앤포 이제 나스닥 100 종목에서도 보면 근데 누가 떨어졌느냐? 인텔이 떨어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이버는 올라오고 있는데 카카오는 올라오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오고 있는데 아작난 종목들. 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처럼 연말에 50%, 3, 4개월에 4, 50%씩 폭락한 종목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0% 폭락이에요. 앞에 부분 빼더라도 앞에 부분 이거 1년 내내 하락한 거 빼더라도 3, 4개월 사이에 40%가 폭락이 나왔다니까요. 개별 잡주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님, 제가요 주식을 네이버를 잘못 사갖고요 40% 폭락 나왔어요. 아니 참 코스닥에 있는 어떤 게임주를 사갖고요 40%를 폭락 났어요. 지난 1년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행이네. 게임주 갖고 있었으니까 그밖에 하락 안 했죠. 네이버 갖고 있었어 봐요. 40만 원에서 마이너스 60% 폭락이에요. 25만 원 폭락. 카카오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주식이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8월 중순부터
85,000원짜리가 45,000원까지 40% 넘게 폭락해요. 개별 잡주만도 못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메타 플랫폼, 테슬라,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2차 전지니까 그렇죠? LNF 100%나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거기 합당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미국은 어제 어떤 누가 빠졌냐면 인텔 같은 종목이 빠졌습니다. 램 리서치, 반도체들이 다 빠졌어요. 스탠프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57개 종목이 상승하고 43개가 빠졌는데 하락폭의 선두에 전부 다 누가 있냐? 인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LM 홀딩스, 캠캐스트가 맞나 이거? 네.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그 다음에 반도체 또 어디 갔느냐? 네. 여기 있네요. 네. ASLM,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인텔 전부 다 이렇게 하락폭 상위에 있는 종목은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다행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올라왔어요. 만약에 얘까지 빠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그러면 조금 월요일 날 미국장은 돌파가 나왔지만 한국은 2500 찍고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 그런데 크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쉬어는 잠깐 갈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은 좀 해줄 것 같아요. 반도체 움직임이나 미국 시장 움직임 내용을 떠들어 보니까. 자, 그리고 그러나 시장이 26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500을 돌파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면 중소형 종목들. 어차피 갈 거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소형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얼어 있는 거. 주가는 올라오는데 투자 심리는 주식을 막 갖다 싹 내다 팔아야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얼어 있어요.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좀 쉬어가고 반대로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조선주들. 저도 제가 조선주를 좋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조선주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그냥 반등 정도 여기서 반등,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거다. 시장 따라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전 세계적인 강세장이에요. 근데 전부 다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랐느냐? 실적이 안 좋은 것들. 독일보다는 스페인이 더 올라가. 그렇죠? 나라를 보세요. 독일보다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아직 신고점 돌파 못 나왔죠? 여기가 신고점인데 아직 못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밖에. 80%밖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신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넘어서서 사실 상승. 3월달 정도에서 5월달 여기를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월 달 정도. 만약에 프랑스가 지금 여기 돌파 나오면 노란색 영역에 진입이 시작하는데 2월 달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점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독일도 유럽도 다 같이 급등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투자 심리가 너무 웅크려 있었어요. 외국인들 혼자만 땡긴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2500포인트를 돌파, 어차피 잠깐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지수는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 날 정도, 특히 내일장 강세가 보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거 먼저 올라온 종목군들, 네이버, 카카오. 반면에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동안 뒤늦게 이제 지금 바닥을 막 탈출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정말 개인 뜬금없지만 제가 시장을 쭉 종목들이나 보니까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이런 종목군들이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이런 종목군들한테는 이 가격이에요. 15만원. 혹은 여기 13만원. 돌파 나온다고 본다면 종합이 이런 종목군들도 웅크리 투자 심리가 그동안 계속 개인들이 팔기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회복 단계에 순간적으로 잠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 다이어트처럼 먹을까 말까 이렇게 눈치 보던 투자 심리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주식 못 삽니다. 여기서 주식 팔았던 이 사람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주식을 못 사요. 현대자동차, 카카오 이런 제대로 된 주식을 못 사고 뭐를 사게 되느냐? 그동안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은 것들. 그런데 고탄력주들. 그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극적인 형태의 종목군들이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앞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부실, 실물 경기의 원흉이죠. 경기 침체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건설주,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실물 경기하고 다르게 주가는 2월 달에 가장 많이 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주부터 레이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특히 자동차 월요일 날. 자, 나는 잘 듣고 있다. 7788 눌러주세요. 특히 월요일 날 자동차. 특히 월요일. 다음 주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아까 보셨지만 전기차도 올라왔지만 전기 자동차도 올라왔지만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스탠램프 500 내에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누굽니까? 포드 모터 컴퍼니. 네, 여러분들께서 잘 눌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자, 잘 들으세요. 요거 하나 딱 말씀드리고 제가 물러갈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SFA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초반에 올라갈 때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정도를 한번 수익실을 솎아주셔야 됩니다. 2200에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주시고요. 물려서 갖고 있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서 그걸 현금으로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되지만 이 3분의 1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데를 쓰셔야 돼요. 조금 더 공격적인 데라는 어디냐? 바로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7788 잘 눌러주셔서 제가 꼽붙여 놓았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SK이노베이션 대형 종목군 내에서 석유화학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포드 자동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가능성이 이번 주에 조금 높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이 누구예요?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그래도 대표님 저는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번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넥신이라든가 2022년도도 아니고 2021년도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여기가 3,000포인트죠. 근데 이 종목은 벌써 4만원이야. 마이너스 50%야. 근데 거기서 또 빠졌어. 마이너스 70%가. 최고가 대비가 11만 5천원인데 지금 15,000원이에요. 마이너스 90%예요. 종합 3,000포인트에서부터. 제넥신이라든가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이미 한번 왕창 해먹은 종목군들. 자, 그래서 주로 바이오 종목 갖고 있던 분들, 바이오도 최근에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여름 지나서 사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여름, 가을에서부터는 별로 떨어진 게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안 떨어지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저가를 깼는데도 안 깼었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앞에서 먼저 빠졌잖아요. 자, 그럼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여기서 작년도에 여기서 하반기에 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떤 분들이냐? 앞에서 사신 분들. 그것도 개별 바이오 종목들. 그분들은 게임주, 컴투스나, 그래도 뭐, NFT 관련주 네오이즈라든가 이런 올록이라도 하지. 컴투스 이런 것들이나 그거 제가 보기엔 똑같아.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왜 투자 심리를 말씀드렸느냐? 이번 주 주 초반에 종합이 약간 저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대형주에서 약간은 멈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런데 주가가 어차피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 혹은 0.25 3월달까지 두 번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잠깐 멈췄다가도 해외 증시 보면 다시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앞으로 진짜 수익률 게임은 누가 펼칠 가능성이 높으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종목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적자 기업들이에요. 건설사 망한다고 해서 매수가 안 나갔던, 그래서 주가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GS건설. 실적은 좋은 줄 알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살아남는 건 알고 있지만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건설주를 살 이유가 없다. 소외됐던 현대건설. 컴투스, 그리고 펄어비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지수 반등보다 소외됐던 게임주, 제약주, 건설주,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종목, 손실이 가장 큰 종목군들,
누구한테 개인 투자들이 제가 봤을 때 이야기도 못해요.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쪽팔려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거는 종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투자 심리는 외국인들은 이미 투자 심리가 살았어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내 종목이 안 갈 거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신고점 근처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스페인이 선진국이에요? 프랑스보다 잘 사나? 근데 올라오죠.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나라조차 더 이상 주가도 밀리지도 않아요. 미국이 빠졌는데. 전쟁 이전보다 핵폭탄 쓰는데도 더 올라와. 뭐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심지어 터키 같은 나라. 앞에서 이렇게 무기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올라온 거 보세요. 네덜란드나 베네수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이라도 사야 되니까 돈을 버리고.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질 때만 반영됐었는데 이제 투자 심리가 제가 봤을 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3월달 정도, 2월달까지는 긴가민가 할 것 같고요. 2월달까지는 긴가민가 할 것 같고 2650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 폭락했던 거 회복할 때까지는 진짜로는 이제 확신의 단계로 건너가는 2단계죠. 2650 넘어서 2800으로 갈 때 사람들이 야, 이 시장이 되는구나, 주식이 돈이 되는구나,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이제 주식 팔죠.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주식 좀 팔죠.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주식을 팔을 수 있어요. 10% 팔고 2800에 10% 팔고 2850에 30% 현금, 2900에 50% 현금, 2950에 70% 현금. 박한샘 이 새끼 도구 베이비. 박한샘 말 믿고 주식 팔아갖고 현금 주식 팔았더니 팔은 주식마다 더 올라오잖아. 그렇죠? 100주 갖고 있던 거 예를 들어서 20주 팔고 30주 팔고 50주 팔고 70주 팔았는데 남아있는 주식은 30주밖에 없는데 계속 올라와 주식이. 욕 나와요 그러면. 야, 바닥에서는 주식 팔지 말라고 해갖고 잘 갖고 왔을 때는 땡큐지. 근데 여기서 수익률은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왜? 하루에 5%도 올라가고 10%도 올라가고 막 주식이 폭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확신으로 가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갖고 있던 현금도 다시 주식에 다 투입하게 됩니다. 저도 몰라요. 주식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다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확신으로 진입이 되는 단계, 사방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다시 또 어떤 기업이 대규모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실 그때,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런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 선물을 팔거나, 근데 주가는 안 빠져.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왜? 기관이 사주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왜?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동학개미들이 뭉쳐서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냥 뭉친 것 뿐입니다.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오니까 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그냥 그 개미가 군집을 잃었던 것 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어게인. 그게 피크가 언제냐? 5월달. 지금은 일단 저희들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다음 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승부를 못 걸었던 분들이 여기서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올라간 주식 따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선주, 건설주, 코스닥 게임주들 못 올라간 것들 있죠? 여기서 한번 베팅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심지어 KCC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못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계속 하락만 했잖아. 지난 20년간 하락했어요. 거의. 48,000원에서 7,000원. 근데 사상 최대 거래를.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다시 또 주저앉고. 요런 주식들. 정말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건설주들. 요런 것들도 로봇주나 혹은 최근에 어떤 이슈의 바람으로 움직인 어떤 개별주 못지않게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 시장은 다시 올라갈 때 심리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밀리는데 밀리지 않잖아요. 살짝 조정은 받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주도주들은 쉬어갈 수 있어도 요 사이에서 그동안 웅크려 있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올라와요. 지수가 조금이라도 2600만 돌파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요 구간 동안의 수익률은 가장 짜릿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기선 사람들 주식 안 사요. 건설주, 조선주를 왜 사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가는 올라와도. 왜? 개인들은 못 사요. 여기서 다 팔잖아. 이제는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후발주자들조차도 100%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20% 30% 현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관들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항 물량. 어차피 장이 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월 초에는 기관들이 팔았던 주식 여기서 단기로 한번 팔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될 거 봅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안 하느냐? 20조 원을 샀잖아요. 지금. 16조 원을 걷어들였잖아요. 20조 원어치 팔고 여기서 6월 말까지 20조 원어치 팔았잖아요. 아까 보시면 20조 원 팔고 16조 원어치 걷어들이잖아요. 누적으로 보면 이런 영국이죠. 누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영국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건설주, 조선주, SK이노베이션, 코롱인더, 코롱플라스틱, 소재 및 화학주들도 상당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20조 원 팔았죠? 누적이에요. 1차 매집, 2차 매집, 3차 매집 16조 원 걷어들였어요. 자,
지수는 그러면 어디냐? 3000포인트. 그러면 지금 적어도 2800 정도까지는 와 있어야죠. 걷어들였으니까. 아직 2500이죠? 2480이지만. 2650까지만 간다는 확신이 있어도 시장은 강력한 수익률 게임장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나 먼저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수익 실현 물량 때문에 멈춰가도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그걸 잡으셔야 돼요. 현재 갖고 있는 30%, 여기서 두려움에 떨어갖고 손절한 30% 현금 아직도 투입 못하고 있는 것들, 신규들은 신규가 온다. 나도 주식 다시 한번 해봐야지. 떠났던 사람들이 온다. 2800, 2900. 여기가 상투입니다. 그러면 3000에 들어오면 거기가 상투고. 외국인들이 판다 해서 바로 안 빠져요. 그분들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분들이 1억 갖고 1억 다 투자하겠어요? 3천, 5천. 외국인들이 한 번에 10억, 10조 원 다 때립니까? 아니죠. 1조 원 때리고 다음날 3천억 쏴주고 5천억 때리고 2천억 쏴주고 최대한 높은 곳에 때려 먹어야죠. 살 때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신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빨리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설주, 조선주, 화학주, 특히 소재주에서 최대한 수익을 한번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회원분들한테 삼성전자 3분의 1, 삼성전기 2분의 1, LG전자 2분의 1 정리해서 건설주, 조선주, 화학주 이런 걸로 단기 매매를 다음 주에는 해야 돼요. 내일 모레 빨리빨리 돌려야 돼. 수익률이 심리가 살아나는 종목들은 10% 7%씩 살아나니까. 아셨죠? 그동안 그걸 기다린 거예요, 사실. 지금 반등할 때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안 빠지면 됐다. 손절 안 당했으면 됐다. 약은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었지. 이제 살아남았잖아. 누구처럼 손절하고 2200에 손절하고 그 돈 갖고 멘탈 지금 멘붕된 상태에서 종목에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식들이 그대로 다 올라온 상태에서 회복이 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일부만 지금 더 수익률을 펌핑질 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말 멘탈 게임이에요. 자신감 잃으면 끝장입니다. 다음 주 누가 건설주, 조선주 사겠어요? 못 사요. 바닥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회복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언제죠? 요날 2월 1일 날 2월 1일 날 검색기 이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화요일 날 이거를 이제 와우넷 유튜브에서 오픈이 돼요. 선착순 500명이지만 3,500명이 지금 미리 신청해 놨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거의 선착순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제가 이거를 이제 그분들한테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39만 원이 500명이 차면 끝나잖아요. 그럼 77만 원에 안 받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할 때 할인 없이 하겠죠. 그래서 2개월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이 검색기 여러분들 거고 계속 업데이트도 됩니다. 대신에 모멘텀 주도주 클럽처럼 장중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장중에는 문자로만 해요. 그리고 모멘텀 주도주 클럽하고 종목도 다릅니다. 여기는 단기 매매 중심이에요. 왜? 검색기를 갖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보고 여러분 종목에 20개 뜨고 제 것도 똑같으니까 20개 뜨죠. 그럼 제가 거기서 3개 정도. 오늘의 관심주. 월요일이면 이번 주 관심주 2개. 몇 퍼센트? 예, 이렇게 딱 문자 드려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교육 들어가고.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매매가 있었다. 만회했다. 그러면 장 마감한 이후에 간략하게 5분, 10분 방송으로 녹화 떠서 말씀드리고 문자 드리고 문자로 설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감 방송 꼭 떠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퇴근하셔서 그만 보시면 돼요. 장중에는 문자로만 리딩합니다. 장중 리딩은 없어요. 문자로만 리딩하는 거예요. 그게 모멘텀 주도주 클럽과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단기 매매 중심은 아닙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소액 금액 하시는 분들이 요거 하기가 맞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편한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자 리딩 2개월에 매주 수요일 2달간 주 1회씩 야간의 교육, 검색기 활용법.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실전 매매를 해야 검색기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2개월이 1+1이 맞습니다. 1+1이 맞는데 내일 일괄 지급합니다. 한 달 추가는 내일 최종 집계가 된 다음에 일괄 지급해. 원래는 어제 끝냈어야 되는데 어제 서버에 다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멘텀 주도주 클럽 그거는 지금 신청하셔도 부산 특강 거기에 한 달로 나올 거예요. 그쵸? 4460 전화번호. 근데 내일 다 집계돼서 내일 일괄 지급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검색기는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로 여러분 거 소장이 되시는 거예요. 2달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 거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편한 밤 되세요. 네.